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우리 양주에 네. 민간 택지의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본물을 이루고 분양한 적이 있었던가? 없었죠.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GS 자이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 최대. 네. 그래서 지금 우리 GTX에 있는 에듀폴에, 그 다음에 한라, 신영, 이건 예정이에요, 덕계역에. 네. 한신, 그 다음에 양주 역세권의 푸르지오, 양주 역세권의 풍경채. 요거 각각 특징을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네. 자, 우선 양주 역세권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거를 보는 이유는, 민간 택지는 전매 제한이 6개월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시행사들이 다주택자들도 들어와라. 너 전매해서 내가 팔 수 있는 시간을 줄게.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6개월 이후로 잡은 거예요. 그렇죠. 계약 6개월 이후로. 네. 그러니까 너 중도금 대출 받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빠져나가. 팔고 가.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계약금은 5%. 네.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은 6개월 이후. 전매가 시작되고 나서 그 이후. 그렇죠.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주택이 뭐 5개 있든 6개 있든 상관없거든. 그렇지. 그냥 양도세만 내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네네. 그만큼 민간 택지의 분양가가 좀 과하다는 얘기지. 그렇지. 예, 예. 그런데 청약은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양주역세권 청약, 아파트는 무조건 된다. 왜? 가수요들이 많이 잡혀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양주역세권 푸르지오하고 풍경채로 이렇게 보면 양주역세권 개발이 요렇게예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가까운 게 요 풍경채예요. 네. 제일 가까워요. 200m. 초역세권이죠. 그렇죠. 그렇죠. 푸르지오는 조금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는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가 지금 또 요렇게 돼 있어요. 양도 테크노밸리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간 택지이기 때문에 요 두 개, 푸르지오하고 풍경채는 전매 제한 6개월. 푸르지오는 이미 전매가 제한이 해제가 됐고, 네. 풍경채는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까. 네. 자, 그리고 풍경채는 초역세권으로 광고를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한신이 또 있죠? 네. 요렇게. 요거 한신도 민간 택지예요. 네. 아직 분양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덕계역의 신영. 얘는 이제 분양 예정이에요. 네. 그런데 아까 풍경채가 200m라며 네. 덕계역에 오면 네. 진짜 자, 요거 보이죠? 요 사거리? 네. 이거 몇십 미터 안 돼. 200m 뭐 초역세권이 아니라 몇십 미터밖에 안 되는 초역세권이 널렸어요. 그렇죠. 현재 옥정과 회천 신도시 중에서 사거리 하나만 건너면 전철역이 있는 아파트, 정말 초초 역세권의 아파트들이 가장 많은 곳은 덕계예요. 그렇죠. 회천의 사업 1단계 보세요. 그렇죠. 자, 얘 요만한 사거리 건너면 되죠? 18블럭.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대광 19블럭 바로 앞에죠? 네. 얘도 되게 가까워요. 그렇죠. 요것도 바로 앞에죠? 네. 현대아파트 구축 네. 바로 코앞이잖아. 그리고 요 신영. 신영도 바로 코앞이에요. 제일 많아. 맞아요. 널렸어 여기서는. 양주역에서는 200m가 하나. 네. 덕계역에서는 널렸어요. 널렸어. 또 뭐가 널렸어? 상가. 상가가 널렸어. 상업지가. 널렸어요. 그다음 이쪽 구도시 가면 깔린 게 상가야 그냥.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거고 일반 상업지도 여기 돼 있고 사거리 하나, 조그만 사거리 하나만 건너면 되는 아파트들이 아주 그냥 널린 거야, 그냥. 그렇죠? 근데 이 널린 곳에서 이거는 공공택지로서 이미 분양이 다 끝났고 가져갈 수 없어요. 네. 이제 뭐가 하는 거야? 신영이 하는 거지. 그렇죠. 자, 신영이 하면 얘도 전매 제한이 6개월이고 네. 아까 제일풍경채가 200m라고 그랬죠? 네. 얘는 그냥 여기야. 엎어지면 코다 해도. 얘는 초초 역세권이지 다. 초초 역세권이지. 물론 A18블록이나 A19블록이나 한양수잔이나 현대아파트보다는 신형이 약간 더 멉니다. 네. 2걸음 정도. 자, 그런데 네. 얘도 전매가 6개월이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초역세권에 지금 상가 뭐 다 있잖아요. 인근에 뭐 상가, 학교,
다 있어요. 그다음에 공원. 생활체육센터가 또 앞에 신형이 또 기부 체납을 해요. 네, 지어서. 네, 네, 네. 자, 그러면 얘가 제일 풍경채보다 훨씬 더 좋은 지금 입지에 있고 좋은 그렇죠. 조건에 있잖아. 그렇죠. 얘는 가격이 더 비싸게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겠죠. 풍경채, 아, 너 그거밖에 안 해? 아, 좀 아쉽다, 야. 이럴 거야, 얘는, 신형은. 작년에 우리 신형 할 건데, 아파트 분양가 이 정도 받으려 그래요. 그 가격이 그때도 미친 가격이었어. 근데 200m에 지금 일반 분양이라고는 2개밖에 없는 양주 역세권에서 지금 분양가가 꽤 비쌌잖아. 푸르지오도 그렇고, 제일풍경채도 그렇고. 네. 자, 그렇다 그러면 신형은 얼마를 받을 거야? 그 많이 받겠죠. 얘는 그거보다 더 받을 거예요. 거의 5억 후반 확정이야, 얘는. 자, 그런데 가수요 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왜? 전매가 되잖아. 새 아파트고, 3년 뒤에 거고. 그러면 네네. 이 앞에 시세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네. 푸르지오하고 풍경채에서 청약통장을 소진을 했어요. 네. 이제 깔끔해졌어. 그렇죠. 이제 신형이 들라고 그랬더니 통장이 없네. 음. 얘는 경쟁률도 굉장히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경쟁률 안 나와도 돼, 얘는. 그렇죠. 일단 사놓고 층이 좋다 혹은 타입이 좋다 그러면 얘는 전매할 적에 확실하게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공사하면 3년 뒤잖아. 조금 더 욕심을 부려봐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요 분양가 상한지 지역에서 분양을 계속 올려주고 있잖아 지금. 맞아요. 금액을 계속 올려주고 있으니까 요거는 아마 사람들이 희망을 많이 갖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는 청약통장을 다 소진을 해버렸다. 아, 푸르지오하고 풍경채. 네. 나머지 분들은 이제 여기를 이제 들어오려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민간 택지는 아니지만 또 강력한 놈이 하나 더 있죠. 얘하고 지금 전주는 네. 네. 옥정의 대방 5, 6차. 네. 거기에서 또 청약통장이 또 확 소진이 돼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양주의 통장은 이제 거의 거덜난다고 봐야죠. 그렇죠. 거의 거덜난다고 봐야 돼. 당첨되자마자 다시 가입을 해서 또 1년 이상 묵혀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사업 3단계 구간에 한라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요렇게가 사업 3단계 구간이에요. 요렇게. 여기에 한라가 있습니다. 지금 분양 중에 있어요. 얘도 전매 제한이 6개월이고 대광 로제비앙 그랜드 센텀하고 가격이 비슷비슷할걸요, 얘가? 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희망 덕정역 GTX 에듀포레가 있죠. 얘가 7월에 입주해요. 사연점이 끝났고 얘가 3억 초 전반입니다. 아, 착하네. 3억 초 전반이에요. 그래서 민간 택지 중에 지금 가장 좋은 놈을 꼽으라 그러면 실장님은 어떤 게 꼽을 것 같아? 신형. 두 번째. 지금 당장은 신형이고 5년 뒤, 6년 뒤. 에듀포레. 그렇지. 지금 당장은 여기 덕계역 신형이에요. 네. 민간 택지 중에 왕 중에 왕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5년 뒤, 뭐 7년 뒤에는 덕정역 에듀포레예요. 덕정역에서 네. 저 덕정역 200m 안에 네, 덕정역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GTX. GTX 덕정역 앞에 200m에 아파트 하나 주세요. 얘밖에 없어. 네. 이거 딱 하나야. 718세대. 네. 나머지는 다 거의 600m 정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따지면 민간 택지 덕정역 GTX 에듀포레 한라 신형 네. 미친 초역세권이죠. 네. 한신 푸르지오 풍경채. 자, 요거 중에 제일 지금 좋은 놈은 신형이에요. 네. 근데 가격은 미쳤다. 쳐다보지도 말아라. 자기가 좋은 걸 아니까. 지가 좋은 걸 아니까 민간 택지니까 받을 만큼 받아야 되고 또 에듀포레도 사회복지시설하고 공원을 기부 체납했죠. 그러니까. 예. 근데도 3억 극초반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뭐 어디가 200m 초역세권이다 어디는 100m다 아이 그런 거 따지지 마. 여기 가면 네. 몇십 미터짜리 널렸어. 덕계 여기 네. 오면. 예. 자, 분양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항상 뭐 때문에 오를 거야 라고 하는 희망회로를 막 돌려. 그쵸. 막 돌려. 근데 분양권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쵸. 아, 역세권이 가까워? 그럼 나보다 더 가까운 애들은 이 라인에 있나? 뒤지게 많아. 보니까. 근데 걔가 신축인데 나하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내가 비싸. 혹은 내가 싸. 내가 싸면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고. 네. 내가 비싸면 고민해봐야죠. 고민해봐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뭘 봐야 돼 또? 생활 인프라, 상업 인프라를 또 봐야지.
그쵸. 그 도시의 규모도 봐야지. 정주 인구 크기도 봐야지. 엄마들의 종교, 학교. 그래서 그 보통 분양하시는 분들이 뭐 하나만 막 찝어. 안 돼, 그거 갖고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역세권과의 거리, 상가 편의성, 정주 인구, 네. 그 다음에 그 택지개발지구의 규모. 네. 지금 회천 같은 경우에는 구도시 정주 인구와 신도시 정주 인구가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규모가 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를 다 어울려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걸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 분이 있고 이해를 못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분양할 아파트들이 많이 남아있으면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들어가야죠. 무조건 들어가야지. 네. 자, 그런데 그 택지 개발지구가 얘가 마지막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끝난 거죠. 고민해야지. 네. 가격은 적정한가? 내가 입주할 때 다른 아파트들하고 연수, 가격 이런 것들 한번 비교를 해봐야죠. 네. 입지까지. 옥정 대방 같은 경우는 그 입지가 워낙 압도적이고, 네. 또 다른 애들이 지금 좀 됐어요. 좀 됐다고 그러긴 좀 그런데, 뭐 몇 년 되지도 않은 거 3년 4년 뭐 이거밖에 안 된 거를 좀 됐다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대방이 입주할 때 되면 얘네들은 거의 10년 차를 달린단 말이야. 그쵸. 예, 그 다음에 걔가 역 바로 앞에고, 네. 그 다음에 중심 상업이 있고, 가장 좋은, 옥정에서 가장 좋은 입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 인정해 줄게. 내가 그 가격 줄게. 지금 시세하고 내가 똑같이 줄게. 지금 네. 이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시세보다 월등하게 비싸다 그러면, 월등하게 비싸다. 지금 시세보다 월등하게 비싸게 달라 그러면 할 거야 말 거야? 고민이죠. 안 해. 아니 일반인 내가 먹을 게 너무 작잖아. 아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건 이제 우리는 투자자들,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지. 고민이죠. 네, 일반인들 네.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부동산 지금 회천 신도시 인근에서, 그 다음에 양주 역세권에서 요 GTX 라인을 쭉 따라서 덕정역, 회천 중앙역, 덕계역, 옛 준해역인 양주역, 이쪽에서 민간 택지를 지금 막 공급을 하고 있는데, 분양권 전매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막 뒤엉켜 있어요. 네. 자, 이럴 때는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분양권 전매를 노리고 들어왔다. 그럼 엑싯을 언제 할 건지, 앞으로 이 분양권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예측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시고, 내가 엑싯을 언제 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실거주로 들어왔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죠. 뭘 신경 써? 내가 실거주 할 건데. 오르면 팔고, 내리면 또 사서 거기 살 거야? 갈 데가 없죠. 할 데가 없지. 자, 그리고 네. 분양권 투자를 지금 잘못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옥정과 고업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금을 팔고 똥을 샀어.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내 거는 마이너스가 났고 저쪽 건 올랐어. 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나서 한번 손해났죠? 네. 남들 다 오르는데 오른 거 못 먹어서 손해났죠? 그렇죠. 이중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맞아요. 지금 이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들이 전매 제한 6개월이라는 것들 때문에 분양권 전매 투자자들과 실수요자가 막 뒤엉켜 있어서, 네. 아파트 전매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혹은 아주 얕게 경험하신 분들은 여기서 착오가 올 수 있으면 큰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이 산 거는 지금 계약금 5% 냈다고 그래서 몇 천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지금 몇억 원짜리를 사신 거예요. 나중에 내가 엑싯에 대해서 판단을 살짝 잘못하면 그 돈을 다 주고 사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엑싯을 또 판단을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양권 전매를 하려고 들어가셨던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료자문을 신청하세요. 네. 내가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러면 저희가 요 분석을 해서 분양권, 그 다음에 그 주변 도시, 그 다음에 그 주변, 그 다음에 경쟁까지 다 비교 분석을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꼭 신청하세요. 네. 네. 우리 유료자문을 하셔갖고 금을 버리고 똥을 사시려는 분이 구제해드렸죠. 엄청 많아. 네. 똥을 버리고 금을 사야 되는데, 금을 버리고 똥을 사고, 또 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젠간 오르겠지. 내 것도 금이 될 거야. 왜? 노라니까. 이사 못해요. 네. 왜냐하면 내 거는 안 오르고 오히려 빠졌고 다른 애는 올랐잖아요. 그럼 내 거를 팔고 절로 못 가요. 그렇죠. 우리가 분양권 전매를 하는 이유는 갈아타기 위해서 하는 거고, 네. 또 여기에서 조금 벌자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전매를 보고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초보자 분들께서는 엑싯을 언제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옆집 아줌마 뭐
옆집 아저씨 나한테 수수료를 받아가는 공인중개사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과연 그게 옳은 건지. 네. 그래서 고민 한번 해보시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유료자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내가 목적이 전매다. 근데 내가 이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잔금을 쳐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시기에 빠져나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 5월 29일이 또 하는 금리 결정이 돼 있어요. 네. 아마 내려갈 거예요. 근데 이때 뭐 0.5를 내린다, 뭐 빅스텝을 한다, 뭐 베이비 스텝을 한다 지금 말이 많거든요. 어찌됐든 내릴 거야. 네.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분양권은 뭘 파는 거라고? 꿈을 파는 거. 꿈을 파는 거라고. 그렇죠? 꿈을 파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내리면 그 꿈이 커진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죠. 현실에 점점 가까워지면 이제 그 꿈이 현실로 보이기 시작하면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네.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료자본 한 번에 여러분들 돈이 수억씩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어요. 네. 금 버리고 똥으로 갈아타시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똥인데 앞으로 더 계속 오를 거야 하는 미련을 갖고 계시지 마시고 은으로 갈아타세요. 내가 가진 게 금인지 똥인지 모르겠다. 그럼 유료자문 하시고 내가 가진 게 똥인지는 알겠는데 어떤 게 은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유료자문 신청하세요. 옥정 입주 못하고 내 아파트 오르기 기다리다가 못 들어오신 분들 많죠? 옥정 아파트 가격 내리니까 내 건 더 내렸죠? 내린 건 둘째치고 정말 거래가 안 돼. 내리고 나서 옥정 거의 85% 정도 회복했는데 내 거는 회복이 없었죠? 그걸 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우리한테 유료자문을 받고 갈아탔으면 옥적으로 갈아탔으면 지금 다른 걸로도 갈아탈 수 있지. 그렇죠. 왜냐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아니면 이걸 팔고 새로 분양을 받으면 걔가 좀 더 싸거든. 네. 또 좋은 걸 갈아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옥정에 지진 못하셨고 폭락을 맞으신 분들은 영원히 이제 못 들어오셔. 네, 왜냐면 맞아요. 가격 차이가 너무 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유료 자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갈아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옥정 대방 5, 6차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 집이 없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갈아타려고 들어가는 거죠. 왜? 내 집값 방어하려고. 그렇지. 자, 회천신도시 사업 1단계 덕계역 인근에 요 사거리 10몇 미터짜리 사거리만 건너면 여기야. 그런 네. 추억수권들 많잖아. 그렇죠. 근데 왜 거기에서 또 사업 2단계 혹은 GTX로 갈아타려고 그래? 내 집값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지. 자꾸 갈아타야 방어가 되니까. 네.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그냥 유료자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